나이가 들수록 남자 몸은 말하지 않아도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반응,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하복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묘한 자신감 저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에 뭔가 붙여야 하나? 바르는 게 정답인가? 약을 더 강하게 먹어야 하나?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영상은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활력 문제는 성기 문제가 아니라 순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소영입니다. 30년 이상 심혈관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고, 특히 노년 남성의 순환 기능 저하와 관련된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외래를 온 많은 남성 환자들이 사실은 순환 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심장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성기에만 혈류가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세 개 부위의 파스 요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면 2주 후에는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 변화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건강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정밀한 순환 메커니즘입니다. 발기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혈류.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음경 동맥을 통해 음경의 해면체로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류가 충분해야 합니다. 신경신호.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척추와 골반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혈관 탄성, 혈관이 경직되면 피가 충분히 흘러도 음경에 도달한 피가 갇히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이어야만 발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60대를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험하는 일이 뭘까요? 혈관이 경직됩니다. 혈류가 떨어집니다. 신경신호가 약해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오류를 범합니다. 성기에만 집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음경동맥으로 가는 혈류의 경로입니다. 심장에서 시작한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서 복부 혈관을 통하고 서해부를 지나면서 대퇴동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음경동맥을 통해 음경까지 흘러가는 이 긴 경로입니다. 이 긴 경로 중에서 단 세 지점만 제대로 관리해도 혈류는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첫 번째 부위, 하복부. 오늘 제가 강조할 부위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복부입니다. 하복부는 왜 중요한가요? 복부와 말초 부위 온도가 내려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말초 혈류가 수십 퍼센트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음경으로 가는 혈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구간이 복부입니다. 복부 대동맥이 분기되어 여러 장기로 피를 공급합니다. 그 중에서 음경으로 가는 내음경 동맥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복부가 차갑거나 긴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가 자동으로 복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내부 장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그 순간 음경으로 가는 혈류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복부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음경 혈류가 20에서 40% 감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나요? 발기에 필요한 최소 혈류량이 있습니다. 그 임계값을 넘으려면 충분한 혈류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복부가 차가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 임계값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기에 약을 쓰고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 있으니까요. 65세 김수호님은 오셔서 호소한 증상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반응이 없고 성관계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점점 심해졌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복부였습니다. 만져보니 복부가 놀랍도록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복부를 드러내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복부는 만성적으로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열 파스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3주 후에 제 진료를 오셨을 때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아침에 처음 느껴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순환 의학의 기본입니다. 왜 온열파스인가요? 쿨파스는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온열파스가 정답입니다. 온열파스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온열 물질이 피부에 접촉하면 국소 혈류가 5분에서 10분 내에 20% 증가합니다. 20분 후에는 30에서 4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치입니다. 정확히 어딘가요? 배꼽과 음모선 사이의 중앙입니다. 너무 위쪽은 소화기 부위이고 너무 아래쪽은 성기와 너무 가깝습니다. 손가락 2개에서 3개 너비 정도로 피부가 부드러운 하복부 중앙에 붙이세요. 정확한 위치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 위치가 바로 내음경 동맥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내음경 동맥은 복부 대동맥에서 분기되어 음경으로 가는 동맥입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동맥이 바로 온열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경 혈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합니다.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도 효과가 50% 이상 떨어집니다. 정확한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은 저녁 20분에서 40분이 적당합니다. 왜 저녁인가요? 저녁은 신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온열 자극을 주면 신체가 더 쉽게 이완됩니다. 또한 저녁에 파스를 하면 밤사이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복부가 계속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다음날 아침 혈류 수치가 높습니다.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온열이 배에 퍼집니다. 중력의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효과적인 온열 확산이 일어납니다. 주의사항,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시간을 조절하세요. 고혈압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지 먼저 확인하고 15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파스를 붙인 후 15분, 30분 후에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진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패치 테스트부터 하세요. 작은 부위에 붙여서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히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 자극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부위, 서해부, 사타구니. 두 번째는 음경동맥의 관문인 서해부입니다. 서해부가 뭔가요? 사타구니가 접히는 부분입니다.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V자 부분이죠. 여기가 왜 중요한가요?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대퇴동맥은 우리 몸의 주요 동맥입니다. 심장 다음 큰 동맥이 이것이에요. 이 대퇴동맥이 서해부를 통과하면서 음경동맥으로 분기됩니다. 따라서 서해부는 음경혈류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혈류가 막혀도 문제, 여기서 근막이 경직되어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막이 혈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막이란 뭔가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이 경직되면 혈관을 압박합니다. 마치 고무줄로 팔을 졸라매면 혈류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서해부가 뭉쳐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대부분 사무직 근무자들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서해부가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해부 근막이 계속 긴장됩니다. 근막이 긴장되면 그 안에 지나가는 대퇴동맥이 압박됩니다. 혈관이 압박되면 혈관 직경이 좁아집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서해부 근막이 경직된 사람과 이완된 사람의 음경 혈류량 차이는 평균 20에서 30%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59세 이호영님. 직업은 IT 회사 팀장이었던 환자 사례입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스트레스 풀려고 술도 마시고 밤도 잘 자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요? 체계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도 정상이었어요. 그럼 어디가 문제일까? 서해부를 확인했습니다. 만져보니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서해부 스트레칭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항상 앉아있는 자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일 헬스장에서 무거운 스쿼트를 했는데 사실 그건 서해부를 더 경직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온열 파스 요법과 함께 서해부 스트레칭을 처방했습니다. 2주 후 그의 피드백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좋아졌어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 파스가 만능 약은 아니지만 순환 기능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해부는 하복부와 다릅니다. 온열 파스뿐 아니라 쿨파스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쿨파스의 시원한 느낌 자체가 근막 이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해부는 하복부보다 피부가 얇고 예민합니다. 따라서 강한 온열 자극보다는 적절한 자극이 효과적입니다. 쿨파스는 피부에 청량감을 주면서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이것이 근막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선호도와 반응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쿨파스로 시작해보고 반응을 봐서 온열파스로 바꿔도 됩니다. 캡사이신 파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캡사이신은 고추 성분입니다. 강한 자극을 주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이 부위가 성기와 가까우면 불편함을 넘어 통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파스의 자극은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한번 붙이면 떼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해부에는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세요. 정확히 어디인가요?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을 따라가세요. 그 주름의 양쪽 허벅지 쪽으로 붙입니다. 절대로 성기 방향으로 붙이지 마세요. 성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허벅지 부분에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면 사타구니 주름의 바깥쪽 허벅지 위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답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위치가 바로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대퇴동맥이 직접 온열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경 혈류 증가가 빠릅니다. 시간은 하복부보다 짧게 20분에서 30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더 예민하고 자극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적 시간대는 저녁 샤워 후이며 밤 10시 이후는 자극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숙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특히 쿨파스의 경우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차가워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위, 천골. 이제 세 번째 발기의 신경 스위치, 천골입니다. 천골이 뭔가요? 척추 맨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엉치뼈라고도 부르죠. 이 천골 부근에서 시작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발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은 부교감 신경 계통에 속합니다. 부교감 신경이란 뭔가요? 신체를 이완시키고 복원시키고 회복하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소화가 잘 되고 성적 반응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긴장, 전투 모드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소화가 안 되고 발기가 안 됩니다.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많은 남성들은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늘 켜져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스트레스, 불안, 과로,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천골 부근의 신경들은 발기를 조절합니다. 사정을 조절합니다. 골반저근을 조절합니다. 소변을 참는 기능도 조절합니다. 즉, 남자의 성기능과 골반 기능을 지배하는 신경 중추가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 부근을 따뜻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반저근이 이완됩니다. 골반저근이 경직되어 있던 사람들 많습니다. 골반저근이 경직되면 음경 주변의 혈류가 방해됩니다. 하지만 이완되면 혈류가 자유로워집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완되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음경 혈류가 늘어납니다. 신경 신호 전달이 빨라집니다. 신경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신경 신호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성적 자극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72세의 남성 은퇴한 사업가 박경태님은 선생님 오전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몸이 경직되어 특히 밤에 반응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형적인 부교감 신경 부족 증상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다가 밤이 되어서도 신체가 이완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천골 온열 파스를 처방했고 일주일 후에 그의 피드백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밤에 자면서 파스를 붙였는데 다음날 아침이 진짜 달라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왜 온열 파스인가요? 천골 부근은 신경이 밀집한 구간입니다. 온열 자극이 신경을 직접 이완시킵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온열 파스가 정답입니다. 정확히 어디인가요? 옷을 약간 내려서 척추를 따라가세요. 척추의 끝, 허리 아래 부분이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골입니다. 천골 바로 위 허리 아래 부분 중앙에 붙이세요. 하복부보다 오래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두껍고 신경 이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해서 적응되면 45분에서 60분으로 늘리세요. 밤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밤사이 동안 골반저근이 계속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된 상태로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합니다. 신체가 이완 모드에서 회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신체가 이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반응성이 높습니다. 자기 전 파스를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저녁 10시, 11시 정도에 붙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 일주일 정도의 변화를 느낍니다. 세 개 부위를 이해했으니 이제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파스를 붙이면 가장 효과가 클까요? 첫 번째 타이밍은 저녁 샤워 후입니다. 왜 저녁 샤워 후인가요? 샤워 후엔 몸이 가장 따뜻합니다. 혈관이 모두 확장된 상태입니다. 순환이 최고조입니다. 이때 파스를 붙이면 파스의 온열이 이미 열린 순환 시스템과 더해집니다. 상승폭이 커지는 거죠. 추가적인 자극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 샤워 후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샤워 후 몸을 물로 헹굽니다. 가벼운 타월로 물기를 닦습니다.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파스의 접착력도 좋고 피부도 온열을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샤워 후 파스를 붙인 후 약간의 활동을 하세요.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파스의 온열이 신체 전반으로 퍼집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한가요? 인체의 생체 리듬상 저녁 8시에서 9시는 부교감 신경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신체 자체가 이미 이완 모드로 전환 중입니다. 이때 천골 파스가 부교감 신경과 만나면 상승폭이 정말 커집니다. 신경 시스템과 온열 자극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또한 수면 중에도 이완 효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밤사이 효과가 축적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천골 주변의 신경이 계속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면서 신체가 깊은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다음날 아침 반응성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의 환자 중 70%는 첫 주에 변화를 느낍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피드백이 뭘까요? 아침에 깨었을 때 느낌이 다르다, 자신감이 생겼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밤새 신체가 회복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이 타이밍의 효과는 심리적, 신체적 모두입니다. 하루 전에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복부의 혈관 직경이 넓어져 있습니다. 서해부의 근막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천골의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계 시의 반응성이 평소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전날 파스를 붙이고 자면 다음날 아침부터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된 신체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신체 준비도 좋고 심리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요. 당일에 붙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붙이면 혈류가 증가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부터 반응성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관계 전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타이밍은 가벼운 걷기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류가 이미 올라갑니다. 이미 혈류가 오른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추가 자극이 기존의 상승폭 위에 얹어집니다. 물결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상승폭이 정말 크게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 산책 후 또는 오후 산책 후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마음 편하게 걸으세요. 산책에서 돌아온 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때 혈류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의 온열과 함께 상승폭이 극대화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 조합입니다. 모든 타이밍이 다 가능할 순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가장 실행 가능한 타이밍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주 5회에서 6회 기본 루틴, 저녁 샤워 후 하복부 파스 약 20분에서 40분 정도, 저녁 샤워 후 서해부 파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주 3회에서 4회 특별 루틴, 자기 전 천골 파스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매일 3개 부위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다 하기는 어렵다면 최소한 주 3회는 해보세요. 최소한 3개월 꾸준히 하면 신체 변화가 분명해집니다. 추가 팁앤 주의 사항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씻으세요. 기름이나 로션이 너무 많으면 파스의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부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같은 파스를 반복적으로 붙이지 마세요. 다른 파스, 다른 부위로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게 피부에 더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세요. 하복부 10분, 서해부 10분, 천골 20분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2주째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는 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줄입니다. 기록해 두세요. 언제 파스를 붙였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이렇게 기록하면 3개월 후에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 동기가 더 생깁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기 부위에는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기와 고환 주변에 직접 붙이지 마세요.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성기 기능에 영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캡사이신 파스는 조심해야 합니다. 서해부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자극이 성기로 전달되어 통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해부에는 온열 파스나 쿨 파스만 사용하세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온열 파스를 오래 붙이면 혈관이 더 확장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파스 시간을 줄여서 하세요. 하복부는 15분, 서해부는 10분 정도로 시작하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부터 하세요. 아토피, 습진 등이 있는 분들은 작은 부위에 10분 정도 붙여보고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 화상을 입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열 파스 시간을 반드시 짧게 15분 하고 붙인 후에도 주기적으로 손가락으로 만져서 온도를 확인하세요. 파스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주의로 인한 문제, 화상, 피부 자극 등은 있을 수 있으니 사용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성 활력은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신경, 근막, 그리고 마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신경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막도 이완되지 않습니다. 근막이 이완되지 않으면 다시 혈류가 돌지 않습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풀어주면 다른 것들도 함께 풀려서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개 부위의 파스 요법은 바로 이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우 작은 습관입니다. 파스 붙이는 것 2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그거 하나가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변합니다. 오늘 내일 느끼진 못할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미묘합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침 반응이 달라진다.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자신감이 되돌아온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되돌아오면 일상도 달라집니다. 일과 가정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순환 건강 회복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었다고 해서 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세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신경은 아직도 반응합니다. 혈관은 아직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 회복의 첫날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몸을 믿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회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주변 친구,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